에도 막부의 설립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혼란과 전란의 시기였던 센고쿠 시대의 그는 끈기와 지혜, 그리고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을 통일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전장을 누비며 목숨을 걸고 싸운 충성스럽고 강력한 무장들, 바로 도쿠가와 사천왕이 있었습니다. 혼다 타다카츠, 사카키바라 야스마사, 이이나오마사, 그리고 사카이 타다츠고, 이 4명의 무장은 각각의 탁월한 능력과 헌신으로 도쿠가와 군세를 지탱하며 역사적인 승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일본 통일의 꿈을 실현하며 센고쿠 시대를 끝내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넘어 일본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사천왕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무장으로 평가받는 혼다 타다카츠. 그는 항상 도쿠가와 군의 선두에서 활약하며 미카타가하라 전투, 나가시노 전투 등에 참전하여 자신의 무력을 증명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타다카츠의 용맹은 삼국지의 장비에 비견된다 하였고, 다케다 신겐에 가신 코스기 사코는 전장에서 적을 베어넘기는 혼다를 보며 이에야스에게 과분한 것이 2가지 있으니 바로 당나라제 갑옷과 혼다이니라 라며 그의 무력을 입을 벌린 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혼다를 보며 일본 제1 고금 독보의 용사 동쪽의 혼다 타다카츠라는 천하무쌍의 장수가 있도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내다시피 했지만 평생 몸에 상처 하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전투 스타일은 후방 지휘가 아니라 자살특공대 수준의 기습 부대를 운용하여 적진을 휩쓸고 다니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의 무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낙마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탄 군마가 저격당해 쓰러져 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혼다는 낙마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의 말을 타고 다시 돌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말년에 2세 국의 영지를 하사받았고 목제품을 조각하는 취미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조각을 하다 손이 미끄러져 손가락이 베었는데 이것이 그가 일생 동안 입은 유일한 상처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카키바라 야스마사는 혼다 타다카츠와 함께 도쿠가와 군대의 한 축을 담당한 무사였습니다. 특히 혼다 타다카츠와도 동갑이었기 때문에 둘이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무장이었지만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글을 대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글을 잘 써서 그런가 욕도 참 찰지게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싫어하는 혼다 마사노부한테 저런 내장이 썩어 빠져 뒤질 놈이라고 했다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학식도 나름 있는 편이었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수립하고 관동 지방에 다이묘를 배치할 때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일화를 보면 아예 전투만 잘했던 무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말년에 고즈케 지역을 영지로 받았는데 그의 사후 후손들은 영지가 이동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죽기 직전 이에야스가 보낸 신하에게 나는 늙을 대로 늙었고 이제 장이 썩어 들어가서 뒤져버릴 예정이라 죽음께 전해라 라고 했던 걸 보면 확실히 욕 하나는 찰지게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에야스가 조조가 순욱에게 그러했던 빈 잔압을 보냈다면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을지 예상도 안 되네요. 붉은 갑옷 부대로 잘 알려진 이이나오마사는 그의 대담함과 용맹성으로 전장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적들에게 붉은 죽음이라 불리며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천왕 중 가장 늦게 합류한 무장인데요. 그는 젊은 무장으로서 이에야스의 아들인 노부야스보다 2살 어린, 즉 이에야스의 아들뻘 되는 가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젊은 장수의 혈기 때문일까요? 그는 전투에서 격렬하게 활동하며 자신의 선배인 혼다 타다카츠가 몸에 상처 하나 없을 때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보며 혼다 타다카츠가 제발 몸 좀 사려라 라고 충고를 했다고도 하고 그의 부하들이 항상 전투에 최선봉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나오마사에게 장수가 죽으면 부대가 와해되니 제발 신중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나오마사는 자신보다 늦는 놈은 남자로 인정 안 한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전장으로 출격했다고 합니다. 나오마사는 망나니라는 별명 또한 가지고 있었는데 전장에서의 용맹함 때문에 적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성격이 나쁜 쪽으로 화끈하고 욱하는 성질, 부하들을 가혹하게 다루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오마사의 붉은 군대는 도쿠가와의 군대 중 최강의 군대로 평가받았으나 반대로 엄격한 군율에 지쳐 나오마사의 군대를 떠나 혼다 타다카츠의 군대로 전입하는 병사들도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마사의 병사들은 말장난을 하며 이 나오마사는 이름이 이인데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소리를 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그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사고를 치게 되는데,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이 패배한 뒤 시마즈 가문의 군대를 추격하다 총상을 입었고 이 상처가 도져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후 시마즈 가문의 처분을 논할 때 시마즈 가문의 영지를 보장해주고 화친을 해야 한다 주장했던 것을 보면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카이 타다치고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최고참 가신으로서 이에야스가 어릴 적 인질 생활을 할 때부터 이에야스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는 도쿠가와 가문이 초기 세력 확장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장인 시바타 가츠이에와 싸워 가츠이에를 패퇴시킨 이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참 가신인 만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치루었던 전투는 대부분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능한 장수로서 가신들 중에서도 지위가 높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미카와국에 있던 시절 주요 성이나 거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케다 신겐과의 혈전이었던 나가시노 전투에선 특공대를 이끌고 다케다의 진영에 야습을 가하여 전과를 거둘 정도로 지략가적인 면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최고참 가신임에도 불구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투에서 패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 회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새우잡이 춤을 추며 분위기를 풀었고, 이에야스가 호조 우지마사와 동맹을 맺기 위해 사절을 보낼 때도 참가하여 술자리에서 새우잡이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여러 기록에서 타다츠구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할 때 새우잡이 춤과 관련된 내용을 빼지 않고 적은 것을 보면 춤추는 걸 꽤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는 최고참이자 가신들 중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이나 아집을 부리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들으며 장군들 간의 불화를 풀어주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쿠가와 사천왕,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무장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헌신으로 도쿠가와 군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기둥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단순히 전투의 기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도쿠가와 가문과 주군을 향한 깊은 충성과 헌신, 그리고 그들 간의 두터운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란 단순히 강한 무력이나 뛰어난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다. 이는 그의 통치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며 그의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천왕은 이에야스의 이 철학을 행동으로 실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력뿐만 아니라 전략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를 넘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의 가문이 일본 통일이라는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은 리더와 무장들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